살마츠 다르브, 존경하는 서울 시민과 최호정 이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종근시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아이스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작년 9월부터 금년 2월까지 추진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실태와 문제점을 점검하고 인구 소멸 시대를 맞아 국가 및 서울시 자원의 가사 돌봄 노동자 대응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오세훈 시장님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장님, 다음 주 월요일 16일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16일이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네, 바로 국제 가사 노동자의 날입니다. 이날은 국제노동기구가 가사 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을 채택한 날입니다. 오늘 오후 시의회에서 국제 가사 노동자의 날 기념 토론회가 개최되는데 혹시 아시는지요? 네, 얘기 들었습니다. 네,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네, 한편 대한민국의 출산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국내 합계 출산율은 금년 1분기에 0.81명, 서울은 0.63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추세로는 인구 감소를 넘어 인구 소멸 위기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여 시장님께서는 지난 2022년 9월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육아 도우미 정책 도입을 제안하셨습니다. 당시 시장님께서 양육에 초점을 둔 해법이라며 경제적 이유나 도우미 공급 부족으로 그동안 고용을 고렸던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부터 금년 2월까지 필리핀 인력 100명을 대상으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이 본격 추진됐습니다. 이 정책을 서울시는 성공적이라고 자평하였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사업 초기부터 본 사업은 잡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시작 한 달 만에 필리핀 인력 2명이 무단 이탈했고 이들은 결국 강제 퇴보했습니다. 이들의 무단 이탈에는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 업무 과중입니다. 어떤 가사 관리사는 돌봄 노동이 요구하는 높은 전문성은 물론 하루 8시간은 한 과정에서 일하지 못하고 세 곳의 가정으로 쪼개서 일하고 이동의 부담에 공원이나 지하철에서 식사를 해결하고 있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둘째, 동행금지, 외박금지 등의 동제를 받았습니다. 이는 국제적인 노동규범에 어긋나는 명백한 인권침해입니다. 어떤 언론에서는 이를 현대판 노예라고 하면서 강도 깊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가사관리사 관리사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고 있는 고용업체 2곳은 정부 인증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지난 2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종료 후에 이용 가정과 가사관리사 모두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근로계약 기간은 12개월, 취업활동 기간은 13개월로 연장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초에 고용노동부 차관으로부터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본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결과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이 사업을 더욱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체류하는 유학생과 결혼이민자 가족 등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체류 외국인 가사 사용인 형태로 사업을 이어가겠다고 합니다. 2년 전에 물론 서울시장님의 좋은 뜻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결국 실질적인 성과가 없이 마무리됐고 새로운 대안 역시 표류 중입니다. 이와 같이 현장에서 계속하여 실패의 신호가 나오고 있는데 서울시는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목적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추진이 실패하였음을 인정하시는지요? 이제라도 이 사업을 철회하고 중단해야 할 때가 아닌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글쎄 뭐 어디부터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뭐 성공이다 실패다 이렇게 규정하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처한 현실을 좀 깊이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수리 의원님 방금 전에 언급하신 것처럼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도 그렇고 또 앞으로 늘어나는 어르신 인구 여기에 그 요양, 간병 인력, 그러니까 돌봄 인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다시 말해서 양육 과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돌봄 인력과 어르신들 돌봐드리는 데 필요한 인력이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발상의 시작은 사실은 우리 노동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을 외국 인력을 도입해서 해결해 보고자 하는 발상의 전환이었는데요. 1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이제 시범 사업이 지나면서 저의 정리된 생각은 당초에 가졌던 매우 저렴한 외국 인력을 도입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에 비추어 보거나 여러 가지 그 노동 환경에 비추어 볼 때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겠구나라는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 그 필리핀 가사 관리사 그 몇 개월 동안 평가를 보면 사용의 입장에서는 만족도가 한 95% 이상, 그 다음에 일을 하시는 본인들 입장에서는 만족도가 한 70%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공급자나 수요자나 만족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고요. 다만 이제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행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진심을 담아서 수정 보완해 나가면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보고요. 방해해서 죄송한데요. 어떤 근거로 높은 평가라고 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그 최종 평가를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고노부에서 시행 초기에 했던 설문조사가 있고요. 저희가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한번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뭐 90%, 70% 숫자를 절대적인 어떤 그 만족도의 수치로 놓고 정책을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목표는 부족한 인력을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국내에 도입을 해서 부족한 인력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느냐가 목표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금 저도 처음 시행 초기에 비해서 생각이 좀 바뀌고 있는데 뭐냐 하면 처음에는 사실 조금 욕심을 부렸습니다. 이른바 홍콩이나 싱가포르 모델을 벤치마킹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국내 수요자들의 인력 수요자들의 돌봄 수요자들의 경제 형편을 생각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노동력을 공급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당연히 들 수 있는 생각이었겠죠. 그런데 시범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형편상 또 국제적인 위상도 있고 우리의 인권 상황이나 노무 상황 같은 것을 볼 때 싱가포르나 홍콩 모델보다는 일본 모델이 오히려 더 지혜로운 대처일 수 있겠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 최저임금 정도는 드리면서 또 길게 보면 우리의 좋은 이웃으로 남아있을 수 있게끔 어떤 사회 통합의 기조 하에서 그분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지속 가능한 정책이 아니겠는가. 요즘에 생각을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고요. 아주 좋은 말이 있더라고요. 어차피 이민 문제나 이런 그 노동 인력의 도입 문제는 결국은 처음에는 일자리의 문제로 시작을 하지만 종국적으로는 좋은 이웃으로 남는다. 이웃의 문제로 남는다. 이런 좋은 구절을 한번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겠다. 따라서 비록 그 철저한 준비 없이 시작했던 필리핀 가사 노동자 문제로 촉발이 됐지만 우리 법무부에서 적절히 그 부족한 인력 공급을 위해서 가사 사용인 도입도 지금 이제 초기인데요. 이런 문제들을 미시적으로 볼 게 아니라 이런 큰 틀에서의 철학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그분들을 우리들의 좋은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종국적인 목표로 삼고 우리의 부족한 노동력을 채워나가는 중장기적인 긴 시각을 가지고 안목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정리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선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지난 6개월 추진하였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의 실태 조사 결과와 6월 이후 법무부에서 계획하는 외국인 가사 사용 정책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울시의 돌봄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김선순 여성가족실장님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월에 종료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당사자들과 계속 연락해 왔습니다. 또한 가사관리사의 이용 과정을 중개하는 고용업체의 근로계약 이행 여부와 서울시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관련 자료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 서울시는 표준근로계약서상 최소 근로시간은 일주 30시간을 보장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노동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실수령액은 90에서 130만 원으로 노동자마다 달랐다고 하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근로자 수행해야 했던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업체별로 차이가 있었고 한 업체 내에서도 수행해야 했던 업무가 달랐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서비스 제공업체와 이용 가정 간 협의 상황일 뿐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서울시가 업무 범위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이행 여부를 제대로 모니터링하였는지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연장 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사유에 대한 질문에서도 서비스 제공업체의 소관 사항이라는 답변이 그쳤습니다. 고용업체는 떠넘기만 급급한 서울시를 보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진정한 노동자를 위한 공공의 역할을 제대로 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보도자료에서는 이용 가정과 가사관리사 모두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등의 소기적 성과뿐만 아니라 돌봄 분야 인력 부족에 대한 미래의 대안으로 어느 정도 실효성이 검증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지금까지 단편적으로 말씀드린 노동자의 실제 이야기만 들어봐더라도 서울시가 얼마나 고용업체에 대한 관리가 미흡했는지 그리고 실제 현실과는 전혀 다른 내용을 보도했는지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외국인 가사관리사 업무에 관심 그동안도 많이 가져주셨고 또 자체적으로도 심층 인터뷰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 주신 노동 금액 부분은 아까 PT에도 보셨지만 고용 허가제로 이분들이 오셔서 본인이 일한 시간만큼 금액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본은 30시간, 주 30시간을 최소한 보장을 해드리지만 지금 말씀하신 한 분은 본인 규칙 사유로 이용 가정에 일방적으로 일을 못하겠다고 하셔서 새 가정을 찾기 전까지 잠깐 그 30시간이 부족했던 사례가 있었고요. 최고로 많이 하신 분은 주 52시간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노동에 따른 그 시간 차이로 수입이 다르다. 그 말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업무 범위 부분은 사실 시범사업 시행 초기에 아이 돌봄이 주 업무고 아이 돌봄과 관련된 부수적인 업무, 식사 준비랄지 아이 방을 청소하는 거랄지 이런 부분이 가능하고 가족과 관련돼서도 어느 정도 가능한 것으로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다소 정확하지 않다. 그래서 뭐 아이 옷은 세탁기를 돌리고 그럼 어른 옷은 세탁기를 안 돌리냐 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뉴얼을 직무 범위에 대한 상세한 매뉴얼을 만들었고 직무 범위 관련해서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바로 저희 제공기관에 연락해서 제공기관에서 조정하도록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직무 범위에 대한 거는 사실은 크게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접수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떠넘기기 말씀하셨는데 네. 서울시는 사실 시장님께서 현장의 그런 양육자의 돌봄 애로를 아시고 이걸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일하면서 거의 서울시 사업으로 생각하고 그동안 일을 해왔고 지금도 해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군요. 고용업체 관리 감독에 대한도 질의할게요. 서울시는 본 사업에 참여한 외국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용업체를 관리 및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필리핀 가사 관리 노동자들과 고용업체 사이에는 근로계약서상에 없는 불합리한 일이 분명 존재했습니다. 본 의원이 실제 발생하고 있는 여러 불합리한 점에 대해 인식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어떻게 고용업체의 가사관리자법 위반 여부에 대해 감독, 관리하고 있는가라는 물음에 고용노동부 소관 상황이라는 답변이 들어왔습니다. 고용업체가 지닌 문제점을 사실은 서울시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지난 4월 초에 고용업체 2곳과 공동숙소 운영자 3인에게 시장 표창을 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가사관리사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고 실제로 여러 가지 제도적 문제를 보이는 업체들에게 표창을 수여하는 것을 적절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실제 업무 범위 및 고용업체의 문제로 인한 노동자 고충에 대해 파악한 민원 상황이 없다고 답변하셨죠. 하지만 노동자들에게 고용업체의 문제점을 들어보니 일상적 통제와 감시, 결사의 자유 침해, 임금 투명성 부족과 벌칙, 자의적 내부 규정 운영 등 고용업체의 문제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만의 목소리는 매우 다양했습니다. 그렇다면 고용업체의 과도한 권한과 통제로 상당수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고통받았습니다. 이는 노동자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여러 문제를 일으킨 고용업체에 대해 제재는 권용, 표창을 수여한 것이 매우 유감입니다. 서울시가 외국인 가사관리사 관리에 있어 무책임감 행정을 펼쳤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인정하시나요? 전혀 인정하지 않고요. 그 그러시겠죠? 고용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은 네. 고용노동부 소관이 법적으로 맞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가 공동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법적인 지도 감독은 고용노동부지만 서울에 있는 이용 가정들이 우리 가사관리사를 이용하고 있고 서울시도 시범사업을 함께 공동 추진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도 고용노동부에만 미루지 않고 직접적으로 제공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도 협력해서 추진을 해왔고요. 말씀하신 그 여러 민원에 대해서는 통제한다, 통금이 있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그 2명이 이탈하고 바로 9월 24일 날 제공기관, 그다음에 당사자들, 또 고용노동부 관계자들 간담회를 해서 거기서 이제 나왔던 의견들이고 그때 바로 고용업체 얘기해서 그런 부분들 일단 통금도 해제했고 그리고 임금도 월 단위로 주던 것을 2주 단위로 줄 수 있게 희망하는 분들은 그렇게 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무튼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처음 시범 사업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여러 그런 조금씩 부족한 부분들은 즉시 대응해서 일단 개선을 해왔다는 말씀 드리고요. 시장 표창 부분은 저희가 시범 사업이 2월 28일로 종료가 됐기 때문에 시범 사업하는 기간 동안에는 사실 이 제공기관 2 업체는 어떻게 보면 큰 이익 없이 진짜 인건비 받으면서 그 사업을 현장에서 수행하느라고 이용 가정 배치랄지 또 가사 관리자들 이제 막 들어와서 그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부분들 굉장히 애썼습니다. 제가 실무적으로 이제 몇 번 만나서 현장도 가서 보고 이런 과정에서 보면 상당히 그 대표분들 몸무게가 빠질 정도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고 시범 사업이 종료하면서 그런 부분들 뭔가 시 차원에서는 그래도 표창이라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표창을 드렸던 거고 사실 그 표창을 계기로 이분들은 현장에서는 사실 가사관리사 또 이용과정 굉장히 매칭하고 관리하는 업무 잘 수행하고 있고 지금 의원님께서 이제 문제 제기하시는 그 몇 가지 사항들은 저희도 고용노동부하고 지난 6월 5일과 6월 7일 이틀에 걸쳐서 실제 가사관리사 당사자들 면담도 하고 그 왜 이런 문제가 논의가 되는지 파악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사실 제공업체 한 곳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체류 기간이 시범사업 기간 포함해서 3년을 연장을 받았는데
근로 계약은 보통은 1년을 했습니다. 근데 시범 사업 기간 6개월 동안에 고객 평가나 내부 평가가 아주 안 좋은 3명 친구들은 저희가 3개월 계약을 했고, 그 계약 기간이 6월 5일로 종료된 한 분이 사실 그 사이에 또 사적 계약을 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이제 그분이 주로 그 양대 노총에도 가서 하소연을 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요. 그분은 사실 굉장히 성실성이나 또 주변 동료로부터 또 이용 가정으로부터 굉장히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아주 예외적인 사례의 한 분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87명 중에 몇 명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이렇게 혹시라도 이렇게 가사관리사 제도가 이런 논란이 많아지면서 혹시 없어질까 봐 걱정할 정도로 굉장히 잘 적응하고 또 이용 과정에도 최대한 잘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인정 안 하시겠죠? 인정 못 합니다. 예, 네네네. 그러면 안 하시겠죠. 저도 지금 튀어지는 얘기가 아니라 당사자들을 만나서 꽤 많은 당사자들 만났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얘기를 그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음 질의는 업체의 지원금 및 재정에 대한 질의할게요. 공문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지난 시범사업에서 1억 5천여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예산 투입의 다른 구체적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자 재정 현황을 항목별로 요구했지만 돌아온 답변을 통해서는 예산별 사용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예산 집행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명확한 기준이 없이 추진되었다는 점을 방증하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지난 5월 초에 사업을 수행한 고용업체는 본 사업이 추진이 안 돼 중격이라며 그동안 수수료 없이 운영하여 손실을 감소해왔다고 서울시를 상대로 재정 손실까지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검증 결과에 대해 요청했을 때는 서울시는 역시 고용노동부 소관이라는 답변이 들어왔습니다. 실장님, 이처럼 고용업체 선정 및 지원금 재정 측면에서도 각종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서울시의 개선책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선책이 타당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서울시는 고용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개선책을 지금은 갖고 있지 않고요. 저기 말씀하신 것 중에 1억 5천만 원 저희가 자료 드린 것 중에 내역이 있습니다. 통역 인건비, 그리고 시스템 개발비, 그리고 교육비, 뭐 문화활동비 이렇게 구체적인 내역이 있어서 얘기가 없었다는 그건 얘기입니다. 그게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필요하시면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요. 사실 자꾸 저희가 이제 고용노동부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고용허가제와 그다음에 E9 비자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고용노동부와 법무부가 이 과사관리사 그리고 또 고용 우리 제공기관 관리하게 되어 있고요. 제공기관이 각종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우리 과사관리사들에게 제공기관이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제공기관에 대한 별도의 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질의는 고충 처리 측면에서도 매우 미흡했습니다. 지난해 8월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입국할 당시 고용노동부는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에 대비하여 긴급신고 수단과 고충 상담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서울시에서도 상담 창구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 현황에 대해 자료 요구를 했지만 해당 상황이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법에 따라 고충조리 창구를 두어 정기 회의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고용업체 두 곳에 노사협의회 운영 자료와 관리사 징계 사례 역시 제출해달라고 했지만 고용노동부 소관이라는 답변이 전부였습니다. 그럼 이거 계속 이런 답변을 받으니까 서울시가 얼마나 무책임한 답변을 하는 건지, 그럼 서울시가 하는 역할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서울시가 노동 고충 조리와 관련하여 고용업체 충분히 관리하지 못했고 내실있는 고충 조리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뜻합니다. 문제점을 인정하시나요? 인정 안 하시겠죠? 네. 네, 그럼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네, 네.
실장님, 외국인 가사 관리사 시범 사업이 비용 문제 등으로 결국 중단되며 본 사업 전환도 어려운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특히 모 업체의 경우 1년 단위가 아닌 3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연장해가며 가사 노동자를 동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업체의 판단에 따라 현재 남아있는 87명의 가사 노동자는 연장 체계가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에 오게 됐습니다. 앞으로 고용업체와 남아있는 가사 노동자 87명에 대한 조후 계획 및 서울시의 정책과 방향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사실 현장에 아이 돌봄 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공공 아이 돌봄이 활동하고 계신 분 중에 50대 이상 고연령층이 거의 92% 이상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외국인 아이 돌보미는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다만 이제 정부에서 아직 저희가 지난해 말에 정부 수요조사 결과 서울시는 952명 정도의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수요조사 결과를 제출을 했습니다만 지금 정부에서는 이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를 지난 시범 사업처럼 아니면 지금 본사업 하고 있는 형태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이용 가정에 뭔가 더 지원하는 그런 정책을 만들 것인지 또 국가를 얼마나 다양화 시킬 건지 큰 틀에서 기본 방향을 지금 설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가장 그 외국인 이 아이 돌보미가 필요한 곳이 또 서울시일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중이고요. 정부의 방향이 결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고 또 저희 이용 가정이 아무튼 양육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의 본 사업 추진 중단까지 이야기된 현 시점에서 서울시는 서울에 남아있는 가사 노동자 87명에 대한 향후 대응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노동 여건 개선을 위한 추가 자원에서도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앞서 살펴본 대로 외국인 가사 관리사 시범 사업의 실상은 문제투성이었습니다. 실수령액은 조저, 근무 시간 문제, 업무 범위 불명확, 불합리한 통제, 신체 접촉 같은 문제까지 발생한 것으로 인터뷰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6월부터 서울시와 법무부는 새로운 시범 사업인 국내 체류 외국인 가사 육아 분야 활동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는 가사 관리사의 본 사업 확대가 어려워진 상황에도 도리어 서울에 체류 및 거주하고 있는 유학생과 결혼 이민자 가족 등으로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시행되면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 미착용은 물론 개별 가구주의 적용을 통해 노동법 적용을 회피하는 사업이 되어 앞으로 이주노동자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 제재 논란 속에서도 일단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사업 진행 현황을 보면 전국 17개 지자체 중 전북, 경남, 서울만이 참여했습니다. 그 와중에 전북과 경남은 사업을 초래했고 서울 역시 300가구 목표 대비 신청자는 50명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으로 사업 추진에 자질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현재 시청과 지원 실태가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중개사업자로 한 플랫폼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본 의원이 관련 업체에 대해 사전에 확인한 결과 해당 업체는 직업소개서로 등록되어 있지 않는 무허가 업체였습니다. 특히 가사 돌봄 분야에서는 전문성이 없는 업체로 확인되어 더욱 충격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해명 자료를 통해 지난 3월 사전 등록 단계로 유료 직업소개 사업 등록이 요구되지 않았으며 해당 업체는 등록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고 6월 이전에 직업을 소개하는 업체 등록을 완료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변명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혜성 글로벌 도시 정책관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글로벌 도시정책관 이혜선입니다. 반갑습니다. 금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울시와 법무부가 국내 체류 외국인 가사육아 분야 활동 시범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거에 지금- 대해 별도로 추진하는 계획과 배경, 그 가사 관리사와 가사 사용인 이 두 사업의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제 가사 관리사와 가사 사용인은 좀 개념이 다릅니다. 이번에 법무부 시범 사업에 서울시가 참여하는 가사 사용인 사업은 기본적으로 현재 국내에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 유학생이라든지 아니면 뭐 동반 가족 등이 일할 수 있는, 이미 이제 유학생 같은 경우는 다른 일도 뭐 주 20시간 이내 또는 아니면 뭐 비자 유형에 따라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또 업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 외에 플러스해서 하나 더 가사 사용인으로 일할 수 있는 선택의 범위를 넓히는 측면이 있는 제도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가사 관리사와 좀 다른 것은 이제 영유아 가구는 피하고 6세 이상, 만 6세 이상의 가구를 대상으로 가사 또는 뭐 육아까지 포함된 일에 대해서 외국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범위를 넓힌 제도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책관님, 지난 4월 2일 서울시청 앞에서 그 이주 가상 돌봄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연대의 주제로 외국인 가사 육아 분야 활동 시범 사업 즉각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이 있었죠. 당시 기자회견 이후 이주 가사 노동자 및 노동단체 서울시 대상 시범 사업 관련 항의 소안 제출과 서울경찰청에 서울시 및 시행업체 고발장 접수를 위해 방문했으나 정문과 후문을 폐쇄하고 방화평을 내리는 무책임한 형태를 보였습니다. 결국 장시간 실랑이를 벌이는 그때 글로벌 도시정책관 외국인 이민 담당관 과장님께서 항의 소안을 수령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달을 받으셨습니까? 예, 내용에 대해서 네, 파악하고 알고 있습니다. 계시죠? 네. 조만간 가사 사용은 시범 사업이 추진될 예정인데 당시 소안에 담겨 있던 시범 사업 중단 및 근로기준법 가사 사용인 적용 제외 최저임금 미만 자등 적용 시도 중단 등의 요청 상황에 대해 대책안을 마련하셨는지, 그리고 4월 시범 사업 추진 발표 이래 6월부터 이용자와 가사 노동자 매칭 후 본격적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혹시 어느 정도 진행 중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기자회견 이후에 저희가 뭐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모집 단계를 계속하고 있고요. 연말까지 이제 진행하는 시범 사업입니다. 그래서 희망자에 대한 모집을 진행을 했고 그 중에서 적격한 분들에 대해서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교육이 마무리되면은 실제 이제 희망 가구에 매칭하는 사업을 하반기부터는 이제 시행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요구 조건을 이제 말씀 주시면서 뭐 시범 사업 중단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이미 국내에 체류하고 있고 또 이제 임금 수준 같은 경우도 이게 사용자 가구와의 협의하에서 자유를 저도 잘 예, 알고 있습니다. 적정하게 적정 수준으로 할 수 있고 또 일하는 외국인 분들도 또 다른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적정 수준으로 뭐 여기서 주장하고 있는 뭐 저임금 아니면은 뭐 너무 낮은 수준의 임금 수준으로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저희가 지금 7개 외국인 주민센터를 통해서 뭐 노동이라든지 인권 관련해서 상담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놨고요. 글로벌 센터에 별도의 전담 인원을 둬서 문제가 발생할 시에 신속하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정책관님, 지난 6개월간 외국인 가사 관리사들이 감내한 고통을 이제 유학생과 결혼, 이민자 가족 등으로 확대하는 정책은 차별의 확산이자 평등의 원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가사 사용인 사업에서 재현되면 안 될 것입니다. 또한 글로벌 도시 서울을 선도하는 부처로서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이주 가사 노동자와 노동단체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정치하고 상호 협의하여 정책 과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책관님께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세훈 시장님 다시 한번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거 쭉 들으셨을 텐데요. 지금 문제점도 많다고 제가 지적했고, 혹시 이거에 대해 어떤 의견이신지 하실 말씀은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시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의 특성이 처음 하는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어떤 미리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차원의 기능도 있는 것인데요. 그런 시행착오를 거쳐서 보다 완비된 형태로 본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되겠죠. 안타까운 것은 분명한 수요는 있습니다. 앞으로 수요는 점점 커질 겁니다. 양육 도우미, 그러니까 돌봄 인력이 시간이 갈수록 부족해지는 건 분명한 예측이 가능하고요. 모두의 말씀드린 대로 어르신들, 요양, 또 간병, 인력이 시간이 갈수록 부족해질 것도 뭐 불을 보듯 뻔한 예측입니다. 그렇다면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보다 먼저 경험을 한 아까 말씀드린 홍콩, 싱가포르 같은 사례, 일본 같은 사례, 또 호주 같은 사례, 이런 그 외국 사례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결국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는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물론 다행스러운 것은 돌봄 로봇 같은 그 최첨단 과학 기술을 동원한 여러 가지 대비책도 함께 진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돌봄 영역에서의 로봇은 오늘 아침에도 뭐 일간지가 아주 심도 있게 썼던데 일본이 다르고 한국이 다르고 중국이 다르고 조금씩 기술 발전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최소한 앞으로 몇 년 동안은 계속 이런 인력난이 심화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고용노동부도 그렇고 법무부도 그렇고 저희 서울시도 그렇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죠. 손 놓고 있으면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번 그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어떤 부분을 보완을 해서 이 외국 인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을 좋은 이웃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까지 정책을 펼칠 것인지는 앞으로 우리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시행 과정에서 몇 가지 시행착오가 있다고 해서 이 제도를 뭐 도입을 포기하자, 이건 아주 굉장히 거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의 이런 그 고민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뭐 일각에서는 무조건 외국 인력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아주 본능적인 거부감을 가지고 반대했던 걸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입장은 결코 미래의 난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저의 상황 인식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급적이면 경제 형편이 좋지 않은 돌봄 노동을 원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저렴한 그러나 양질의 서비스를 도입해서 누리실 수 있게 해드리고 싶은 게 저의 욕심이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사정상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건 이제 인정을 해야 되겠고요.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일본처럼 최저임금이 지역별로 다 좀 차등이 있어서 매우 융통성 있는 적용이 가능한 반면에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지 못하거든요. 이제 그런 사전 준비도 역시 좀 충실하게 되어서 바라건대는 좀 더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으면서 좋은 양질의 외국 인력들이 들어와서 노동력이 부족한 분야에 고루고루 배치돼서 정말 최적의 상태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저의 기본적인 생각이고, 아까 우리 기획관 답변 과정에서 저희들의 노력할 부분들이 잠시 언급이 됐었습니다. 벌써 15년 전부터 서울시는 글로벌 센터라든가 또 그 이후에 외국인 주민센터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인권이나 노동 환경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필요한 권리를 확보해가면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할 수 있고 적응할 수 있고 종국적으로는 젖어들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시스템을 이미 마련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 시스템들을 좀 더 잘 활용해서 윈윈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송출국도 그렇고 저희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또 와서 일하는 그분들도 그렇고 직업적인 보람도 느끼고 또 돈도 많이 벌어갈 수 있어서 대한민국이 정말 좋은, 가서 일하기 정말 쾌적한, 그리고 매우 보람도 느낄 수 있는 나라다라고 하는 그런 평판이 생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또한 시민사회와의 협의 및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도 부족한다고 생각하는데요. 2월 완료한 외국인 가사 관리사 시범 사업과 향후 가사 사용 시범 사업 추진 시 이주 노동자 관련 단체, 가사 노동자 단체, 노동단체 등 시민사회와 어떤 협의 과정을 거쳐왔다고 보시는지. 합리적인 비판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분들과는 뭐 얼마든지 대화를 하고 토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음가짐입니다. 다만 처음부터 이 제도의 도입의 필요성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태로든 외국 노동 인력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본능적인 거부감을 표시하는 그런 그 단체나 입장인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런 분들과는 사실 합리적인 대화는 안 되겠죠. 최대한 시민단체와 대화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범 사업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앞으로 진행하는 가사 사용인 시범 사업에서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 서울시가 어떤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서울시가 얻은 정책적 교훈, 향후 돌봄 정책 반영 계획,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돌봄의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해 좀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뭐 방금 전에 어느 정도 다 말씀을 드린 셈이 됐는데요. 서울시의 문제의식은, 가장 큰 문제의식은 앞으로 절대적인 노동력 부족의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네.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작년에 시작을 했던 시범사업과 같은 노력을 꾸준히 미리 들여놓지 않으면 아마 나중에 굉장히 낭패스러운 그런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수로 의원님도 그렇고 지금까지 상당히 시작도 하기 전부터 이 사업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좀 실패하기를 바라는 듯한 느낌을 받는 그런 비판들도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비판은 좀 거두어 주시고 좀 더 숙성된 상태에서 성숙한 마음가짐으로 좀 서로 마음을 열어놓고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제도들을 합리적으로 도입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결과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와서 일하는 분들도 정말 보람, 직업적인 보람을 느끼실 수 있도록 대한민국 사회가 수용성을 강화할 수 있을까를. 아무튼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한 그 문제점을 다 인정하시는 거죠. 그런 인정하시면서 이제 개선하겠다고 받아들여도 될까요? 네, 고맙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네. 외국인 가사 관리사 시범 사업은 결국 상처만 남긴 채 6월 만에 시한이 종료됐습니다.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시범 사업의 실제적인 문제를 재점검하고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동의하시죠? 전반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지만 어떤 걱정으로 말씀을 하신지는 이해는 합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은 외국인 가사육아 분야 시범 사업의 실태를 짚으며 그 이면을 감춰준 문제와 노동법 사각지대를 지적했습니다. 오늘 시정 질문이 손주민과 주민을 모두를 위한 양질의 돌봄 정책 방향 제안을 통해 서울시 정책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범 사업의 중단과 새로운 정책 대안을 통해 이주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하고
서울이 진정한 글로벌 매력 도시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서울시는 모두가 차별 없이 안정하고 고통 없는 도시로 나가야 할 겁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